There on the ropes, he couldn't escape, and he wasn't returning any fire. Stopping right there would have been okay. That's okay. 안녕하세요. 널 위한 스포츠입니다. 왜 똑같은 행동인데 스포츠에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로 인정될까요? 개념 접근을 통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시 가해 학생인 경우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 제9호 퇴학 조치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그리고 학교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일타 행동으로 취급되며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권투, 유도와 같은 투기 종목과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등 접촉 스포츠에서는 신체적 접촉 및 공격을 정당하고 당연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스포츠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경쟁, 규칙, 제도와 신체성이라는 4가지 요소에 의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경쟁은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규칙은 스포츠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스포츠 종목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오프사이드가 뭐길래 그런 걸까요?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김수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피드한 동작이 없어질 것이고, 또 중원에서의 싸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고, 관중들은 아마 축구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잃지 않다. 상대 지장에서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가까이 있으면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있거나 오프사이드 지역에 있더라도 공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울이 아닙니다. 제도화는 그러한 규칙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 표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축구의 규칙을 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는 지난 3월 새로운 룰을 발표했습니다. 신체성은 스포츠에 있어서 탁월성을 발현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한 경쟁적 신체 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UFC와 학교폭력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탁월성 관점에서 종합격투기 UFC는 여러 무술을 대변하는 격투가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술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불만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래를 지배하려는 공격성 표출을 목표로 하기에 스포츠라 할 수 없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역시 10대들이었는데 CCTV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서로의 신체적 탁월성을 겨루는 것으로 적이 아닌 서로 성장하기 위한 상대가 되며 동료이자 조력자가 됩니다. 반면 학교폭력에서는 나와 맞서 있는 자는 적이거나 괴롭히기 위한 놀잇감입니다. 규칙 관점에서 UFC는 종합격투기 통합 규정에 기반을 두며 라운드별 경기 시간, 체급 분류, 복장 규정, 경기 장소, 판정 기준 등을 정해 나와 타인이 공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겨룰 수 있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한편 이러한 규칙들이 권위를 지니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NASC,
네바다주 체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은 규칙도 제도화된 조직도 없습니다. 종합격투기 UFC조차도 다음 행위를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야 너희들 쌈박질하고 시합의 차이가 뭔지 알아? 쌈박질은 지들 꼴리는 대로 개처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시합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다. 어? 규칙은 없다. 단 생 몸뚱아리로 치고받을 것. 절대 다국발 금지고 승패는 심판인 내가 결정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생님. 에이, 피나잖아. 2학년 3반 오상원 승. 스포츠일까요? 폭력일까요? 가해와 피해 학생이 동시에 있는 학교 폭력입니다.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모두 나오면 말 그대로 벤치가 깨끗이 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아나요? 바로 벤치 클리어링입니다. 얼핏 패스아웃처럼 보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중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심지어 심판도 이 싸움을 말리지 않습니다. 사실 벤치 클리어링은 엄격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상대 투수에게 위협당한 타자는 배트를 일단 땅에 내던진 뒤에 마운드로 향하고 투수는 글러브와 공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달려오는 상대를 맞습니다. 한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도 반드시 1대1로 체구가 비슷한 선수끼리 싸워야 하며 한쪽이 넘어지거나 피를 흘리면 심판이 싸움을 무조건 중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상대 에이스만을 골라 싸움을 거는 애리조나의 존 스카. 북미 아이스하키 통산 285경기 출전에 공격 포인트는 단 11개인 반면 무려 542분을 퇴장당한 이 악동 싸움꾼이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해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만 1대1 싸움이 허용될까? 1875년 시작된 아이스하키는 초창기 스틱으로 위험하게 싸우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있어 고심 끝에 맨손 싸움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북미 개척 당시 주먹 싸움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였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Give me it. Come on. Huh? Which shoulder? Come on, man. Don't do that. 이 같은 싸움에도 나름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1대1로 싸워야 하고 체구가 비슷한 선수끼리만 허용됩니다. 심판은 한쪽이 넘어지거나 피를 흘리면 무조건 중지시킵니다. 우리 사회는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학교, 가정폭력, 사랑싸움이라는 말로 포장된 데이트 폭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상이 아닌 스포츠 경기에서조차도 지나친 폭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사소한 폭력을 막아줄 그런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